전국에 계신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9월 28일 정기 토익 총평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번 시험에서 Part 1과 Part 2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총평 끝나고 나서 더 많은 자료와 강의들은 저희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총평 시작합니다. 자, Part 1 같은 경우에 난이도는 아주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중상상이라는 표현은 잘 안 붙이는데 이번 Part 1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난이도를 중상상으로 잡았어요. 이 정도면 Part 1에서는 아주 어려운 편이었다. 자, 그리고 Part 2 같은 경우, Part 3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가 난이도를 낮게 잡은 이유는 Part 1에 대한 충격 대비해서는 기존 대비 이미 Part 3는 어렵다고 다져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Part 3 대비해서 기존에 다소 까다롭던 Part 3 대비해서 딱히 더 어렵거나 더 쉬운 점은 없었어. 그래서 일반적인 난이도의 중중상으로 잡았어. 그러면 이번 시험은 유달리 Part 1의 난이도가 높았다. 자, Part 1의 난이도가 아주 높았던 가장 큰 이유는요. 자, 기본적으로 리스닝의 난이도는 발음, 속도, 문법, 어휘, 패러프레이즈가 관건이 돼요. 그 중에서도 이번 Part 1은 아주 어려운 어휘를 아주 빠른 발음으로 아주 독특한 성우의 발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되게 높은 편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Part 1부터 솔루션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Part 1은 지난 6년간 출제가 되었던 어렵고 독특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crate라는 표현을 했을 때 어떤 표현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cartoons라는 표현을 했을 때 어떤 표현인지 안다, 모른다가 사실은 Part 1의 점수를 가릴 것이다. 자, 플러스 Part 1만의 독특한 동작 상태를 구분하는 발음이 있어.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저랑 같이 짚어가 보겠습니다. 자, Part 1의 사진은요, 크게 덩어리 3개를 질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사진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시선은 어디에 꽂히죠? 사람에게요.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박스가 보이죠? 위에는 뭐가 있어요? 책장도 보이죠? 이런 크게 덩어리 3개 있어서 주로 Part 1이 좋아하는 정답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첫 번째, 오프닝 가능해요? 이게 오프닝인지 클로징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선택지 하나가 오프닝이고 나머지가 전혀 다른 선택지다. 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오프닝이란 표현 충분히 답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박스를 오프닝하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박스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The box has been opened. 다시 뭐라고요? The box has been opened라는 표현으로도 가능하다. 한마디로 지금 이 사진은 동작 상태가 모두 가능하다. 플러스 뒤쪽에 있는 어머니,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지금 찍은 사진인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박스 안에 있는 컨텐츠를 looking down 하고 있다는 표현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책장을 봤을 때 현재 책장에는 여러 종류의 책들이 이미 차 있다. The shelf has been filled with books.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앞쪽에 있는 사람 말고 뒤쪽에 있는 배경까지도 충분히 같이 챙겨야겠다. 익혀주시고요. 자,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앞치마를 맨 상태에서 정수기에 물을 따르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사진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 첫 번째, 앞치마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앞치마, 영어로. 앞치마. apron이란 표현 아시나요? 다시 apron, 같이 발음해 볼까요? apron. 앞으로 매니까 apron. 그럼 지금 저희 어머니는 apron을 입은 상태예요? 아니면 입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는 입은 상태죠? 그렇다면 wearing 이라는 표현을 쓴다. 뭘 쓴다? wearing. 결론, she's wearing an apron. 또는 a woman is wearing a apron 이라는 표현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앞치마를 쪼아 매고 있는 사진이 나온다면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다시 tying an apron. 시작. tying an apron이라는 표현도 충분히 Part 1이 좋아하는 표현이라는 거 같이 챙겨주세요. 단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에서는 apron을 tying하고 있다면 답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하나 더. putting on이라고 하면 답이 될까요? 자, 이것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putting on은 동작이고 wearing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진에서는 wearing이 답이지 putting on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putting on 오답. 뭐를 기억하라? putting on 오답이란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답이 될 수 있는 동작은 바로 이거예요. using a machine. 다시 같이 해볼까요? using a machine이란 표현만 동작으로 가능하다. 또 챙겨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어머니는 셔츠를 매걸고 있는 중이에요. 셔츠를 매걸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일부 셔츠들은 이미 매걸린 상태이기도 하죠. 자, 이때 잘 나오는 표현이 바로 hanging이라는 표현. 저거는 별 100만 개짜리. 제가 이렇게 쌍별을 그릴 때는 이거는 별 100만 개. 시험에서의 출제 빈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hanging 이란 표현은 매거는 동작, 매달린 상태 전부 다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셔츠 하나를 매거는 중이다 라는 표현, she's hanging a shirt라는 표현 가능하죠. 또는 일부 셔츠들이 랙에 걸려있다는 표현으로서 shirts having hung 이란 표현 가능하죠.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셔츠를 매거는 동작이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a shirt is being hung on a rack 이란 표현도 가능해요. 자, 다시 제가 표현 하나를 새로 썼네요. 스펠링 같이 한번 볼까요? R-A-C-K 다시 rack 같이 한번 익혀볼까요? 다시 rack이라는 표현은요. 주로 옷을 걸고 있거나 아니면 아이템을 선반에 정리할 수 있는 찬찬찬 또는 찬찬찬 걸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뜻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주로 hanging on rack 다시 같이 해볼까요? hanging on rack이라는 표현 같이 출제가 잘 된다라는 거 챙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hanging on a rack 시작. hanging on a rack이라는 표현 충분히 시험이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사진에서는 shirts가 having hung 이란 표현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면은 shirts are being hung 이란 표현은 가능한가요? 지금은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being hung 이란 표현은 반드시 매거는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동작이요 상태요? 요건 상태죠. 그러면은 having hung이란 표현은 가능하지만 being hung이란 표현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결론, 비빙 pp는 동작이고 having pp는 상태니까 비빙 pp 동작 없음 답하지 마. 시작. 비빙 pp는 동작 없음 답하지 마.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사진이에요. 자, 보고 있는 지금 세 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입장이겠죠? 그리고 저쪽에 반대 입장이 있어. 그럼 이 입장은 뭐로 봐야 될까? 1번 직장 동료들, 2번 친구들, 3번 상거래 관계. 이건 뭐로 보는 게 좋을까요? 상거래 관계로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쪽에서 카운터가 있다면 그건 더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답이 될 수 있는 상황 첫 번째, 왼쪽에 보이고 있는 남자가 하나의 카메라 같은 거를 핸들링하고 있다. 괜찮아요.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향한 채 페이싱하고 있다. 괜찮고요. 다음에 왼쪽에 있는 남자가 물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고객들을 assisting 하고 있다. 또는 visitors를 assisting 하고 있다는 표현 괜찮나요? 완전 괜찮죠. 주로 상거래에서 갑을 관계에서 의뢰 관계 또는 점원의 관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주로 assisting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서는 serving 하는 직원이 assisting 하는 것이고 호텔에서는 호텔 프런트에 있는 리셉셔니스트가 아니면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assisting 하고 있다는 표현으로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같이 챙겨주세요. 자, 다음 사진 가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느낌이 동적이요, 정적이요? 상당히 정적이죠. 이건 100% 상태죠. 지금처럼 사람이 전혀 없는 사진은 사실은 시험장에서는 가장 조심하셔야 되고 주로 출제되는 패턴은 번호 넘버링 4번, 5번, 6번 중인데 특히 그 중에서 5번 자리가 100% 상태가 많으니 5번 자리 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은 사진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모니터들은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죠. 그럼 꺼지는 중이에요? 아니면 꺼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라고 봐줘야겠죠. 그러면은 turn off 되어 있다. 문법으로는 be turn off 되어 있다. 또는 having turned off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가능하죠. 다시 having turned off 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현재 물품들이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아이템들이 having organized 라는 표현 가능하고요. 다음에 물품들이 놓여 있다라는 표현 having placed 가능하고요. 다음에 컴퓨터가 책상 위에 올라타 있다, 탑재되어 있다는 표현으로서 having mounted라는 표현. 다시 하나 더 기억할까? having mounted라는 표현도 part 1이 아주 좋아하는 고난이도 표현 중에 하나니까 같이 잘 챙겨주세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동작이다, 상태이다, 상태이다. 그리고 제품들 또는 물품들 또는 아이템 또는 물건들이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지금 보고 있는 표현에서 제가 말하는 문장은 답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Partitions, separate, workstations 라는 표현. 답이 될까 안 될까요? 발음이 너무 그렇나요? 자, 다시 해볼게요. Partitions, separate,
workstations. 자, 만약에 제가 지금 말했던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다면 그거는 발음의 문제일까요? 속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휘 자체를 몰라서일까요? 이건 제가 100% 다짐하는데 어휘 자체를 모르는 거. 자, partitions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 다시 partitions라는 표현은 지금 보고 있는 칸막이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중이다. 아니면은 회사 입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칸막이 하나하나를 내 자리로 차지를 하게 되겠죠? 그 자리를 우리는 partitions라는 표현을 해요. 파티션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각각의 파티션이 workstation, 여러분들이 일하는 각각의 책상을 나눈 상태를 보여주고 있을 때는 이런 사진이 필요하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에선 된다 안 된다? 절대 되지 않는다. 그것도 같이 챙겨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6년 기출 8원의 고난이도 에센스를 꼭 챙겨주시고 플러스 동작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가 된다? 1번 having turn off, 2번 being turn off. 뭐가 답이다? having turn off 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 비빙 PP 동작 없음 뭐하지마? 제가 답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계속 한번 가볼게요. 차가 보이죠?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죠. 현재 열려있는 쪽이 앞문이죠. 앞문은 front door 이란 표현 가능해요? 가능하죠. 자, 그럼 우리가 뒷문은 뭐라고 할까요? 뒤, back door? 뭔가 좀 느낌 이상하지 않아요? front이란 느낌, 전방에 대비해서 우리가 후방이란 표현으로 뭘 쓰냐면 rear이란 표현을 써요. 다시 rear door 이라면 후방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쪽에서는 바로 왼쪽 문을 뜻하겠죠. 만약에 긴 트럭을 나타낸다면 긴 트럭에서는 트럭 뒤쪽에 보이는 열려있는 큰 문 같은 거 말할 수 있어요. 다시 rear door 이란 표현이 바로 뭐다? 후방을 뜻한다라는 거 잘 챙겨주세요. Part 1은 딴 게 없어. 여러분들이 표현 자체를 모르면 갑자기 멘탈이 붕괴될 수 있는 너무 무서운 파트죠. 문제 개수는 6개밖에 되지 않지만 Part 1을 내가 다 맞아야지만 Part 2에서 멘붕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Part 1에서 하나라도 애매한 게 생기면 Part 2에 영향을 주고 Part 2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Number 7, 8, 9까지도 충분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Part 1에서는 모르는 표현이 없게끔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차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표현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차 후드라는 표현을 뭐라고도 하죠? bonnet. 다시 말하고요. bonnet 이란 표현 쓴다 같이 알아두세요. 본넷도 아니 다시 발음이 어떻게 됐죠? bonnet 이란 표현을 쓴다라는 것도 같이 챙겨두시고 자, 다음에 노동 테마로 가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노동 테마에서 한 남자가 카트를 사용 중이다라는 표현 괜찮나요? 자, cart란 표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손수레 카트의 모양이 나온다면 카트 중에서도 wheelbarrow 이란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에 a man is using a cart 이란 표현 가능하죠? a man is using a wheelbarrow 이란 표현 가능하겠네요? 그럼 그걸 수동으로 바꾼다면 a car is being used 가능해요? 완전 가능하죠. 또는 wheelbarrow is being used 이란 표현 가능한가요? 완전 가능하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트럭이 있고 트럭 뒷문이 열려 있어요. Rear door has been left open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럭 안에는 여러 상자들이 있다. 그리고 밖에도 상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부 상자들은 이동 중인데요. 그걸 카트로 실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 rear door 쪽 트럭 안에 넣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사진에서도 a car is being used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요? 당연하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상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상자라는 표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표현들이 또 있어. 자, 지금 보고 있는 상자를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죠? 그냥 상자라고 하죠. 근데 이런 상자를 크게는 container이란 표현 가능해요? 완전 가능해요. 제가 container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컨테이너가 확 지나갔다. 화물을 옮기는 컨테이너가 확 지나갔다. 그것도 컨테이너 맞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컨테이너 중에서도 나무 재질의 상자나 아니면은 맥주병 같은 걸 담을 수 있는 이런 플라스틱 재질의 상자들은 crate라는 표현을 쓴다. 다시 말 쓴다. crate. 그럼 지금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니까 crate. 다시 말하고요. crate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상자는 나무나 플라스틱만 있냐? 아니요. 종이꽉 상자도 있죠. 종이꽉 상자도 기본적으로는 컨테이너하고 있으니 container이란 표현 당연히 쓸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종이꽉 상자 carton이란 표현 뭘 쓴다? carton이란 표현도 잘 나온다는 거 꼭 같이 이참에 알아두세요. 다시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을 사전적으로 익히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Part 1은 무조건 사진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crate라는 표현을 쓰고 요거는
cartons라는 표현을 쓰고 둘 다 containers라는 표현으로 가능하다도 같이 알아두시고 다음에 이걸 동사적인 느낌으로 말한다면 얘들은 지금 쌓여 있어요? 아니면 쌓여지는 중이에요? 이건 쌓여 있는 거라 볼 수 있죠. 그러면은 cartons have been stacked 또는 cartons have been piled 이란 표현 쓸 수 있나요? 완전 가능하죠. 이런 게 part 1이 아주 좋아하는 어려운 표현들. 그리고 지금처럼 차곡차곡 위로 쌓였을 때는 on top of each other 시작 on top of each other 이란 표현도 가능하다. 같이 챙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8번의 솔루션 딴 거 없어. 8번은 6년 비출 에센스를 잘 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번 달 시험 관리에서 제가 강조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6년 기출 하이 퀄리티 에센스 표현들 중에서 약 5%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은 즉슨 나머지 95%도 익혀야지만 여러분들이 8번이 어떻게 어렵게 나오건 간에 내가 무조건 다 대비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 플러스 동작, 상태, 발음 구분, 비빙 PP는 동작, having PP, 상태 잘 챙겨주시면 되겠어. 자, 그러면 part 1이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는 part 3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part 3는요. 리스닝에서 상당히 위험한 파트예요. 왜냐면은 문제 개수가 제일 많아요. 39개나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풀기 싫어서 집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그래서 no, 질척, 뭐 하자? 노질척 너무 중요하고 시험장에서는 내용 파악을 100%다 하는 건 사실은 사치예요. 내가 많은 문제를 스피드 있게 정확도를 놓치지 않으면서 나아가려면은 무조건 질문에 답하자. 뭐에 답하자? 질문에 답하자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나는 질문이 갑이라는 생각으로 질문에 답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거기 있는 내용을 다 들으려 하다가 아니면 내가 이 내용을 왜 못 들었지라고 자책하다가 자칫 질문에 답을 못하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질척거리면 무조건 시험에선 지는 거죠. 그걸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 크게는 part 3를 여러분들이 이기는 가장 대표적인 3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 paraphrase를 잘 챙기자. 들린 대로 나왔다면 솔직히 5단위로 현저하게 떨어질 거. 문제는 들린 대로 안 나오니까 문제인 거. 그래서 윤정쌤의 paraphrase 정리한 페프카드를 무조건 잘 익혀주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call, contact 맞아요? 맞죠. 쟤는 매달 시험에서 주로 스캐밍 포지션 3번 자리에서 반드시 무조건 있어요. 다시 call, contact, 이메일도 contact, 스피크하기도 contact.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넉 달째 쓰다가 보니까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랬더니 점원이 그거는 석 달까지만 환불이 가능하고 넉 달째부터는 환불이 되지 않아. 그래? 그러면은 나는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너네 매니저한테도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알았어. 그러면은 매니저를 불러올 테니까 직접 한번 스픽 해보려면 하고 끝나. 그럼 결국은 뭐요? 매니저와 스픽한다라는 건 그때는 톡이 가능하겠죠. 또는요. 관련된 내용은요. 그 제품의 일부 부품에 해당되는 제조사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쪽 제조사에게 스픽을 한번 해봐라고 얘기한다면 그 또한 컨택트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즈는 동의어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해당 맥락 안에서 어떤 표현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건지를 찾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call이 contact이고 이메일이 contact이고 스펙이 contact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기승전 솔루션이에요. part 3는요. 크게는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가는 구조로 출제가 돼요. 그리고 시험이 좋아하는 프로블럼은 5가지가 있어요. 프로블럼 5개 뭐가 있냐면 시간, 장소, 돈, 결함, 최고의 문제점. 결함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스픽이란 표현이 컨택트로 갈 수 있고 스키밍 포지션 1번, 2번, 3번. 대화 하나에는 3개의 문제가 있죠. 그중에서 주로 3번이 가장 좋아하는 대답이 바로 컨택한다. 뭐한다? 컨택한다는 표현인 거 반드시 잘 챙겨주셔야 돼요. 자, 다음 예제 가볼게요. 내가 근무 시간을 좀 조정해도 될지 궁금해요. 왜냐면 내가 집이 좀 더 멀어졌어. 이사를 하는 바람에 근무 시작을 start later 해도 되겠니라는 건 결국은 뭘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change schedule. 다시 뭘 원한다? change schedule 이란 표현으로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에요. 요거는 별 100만 개짜리인데요. 항상 이게 안 되면 다른 거라는 대안을 제시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 부서 말고 다른 부서로 아예 그냥 전근을 하는 건 어때? 아니면 이 부서 일 말고 다른 부서가 좀 더 일을 늦게 시작해도 되니까 앞으로는 그냥 shift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어떠니? 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그거는 different한 곳으로 가는 게 어떻겠니? different shift를 하는 게 어떻겠니? 아니면 different department로 가는 게 어떻겠니? different division에서 일하는 게 어떻겠니? 라는 표현을 내가 듣고는 different가 없더라도 첫 번째 another
두 번째,